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삼성전학 기술원에서 이야기한 그 포트볼 퓨얼셀 두 가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수소용이고 하나는 이제 메탄올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메탄올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했는데 간단한 그 개요 소개와 함께 국내 내외 디렉트 메탄올 퓨얼셀에 대한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그 유망한 그 환경에 관련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 빌 클린턴이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연료전지는 21세기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장점이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전기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30-40%, 그리고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0-40%가 되기 때문에 오버를 하게 되는 전체적인 그 일도가 70-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에너지 변환 효율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공해가 전혀 없는 물만 배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에는 CO2가 나오긴 하는데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해 배출량이 CO2의 저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메탄올이나 이런 그 개솔린을 연료로서 사용할 때 또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의 화학 에너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용량의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장적으로 보면 이제 석유자원은 많아야 5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포함한 환경오염에 따른 대체에너지 또는 무공해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현재 그 디바이스에 대한 그 포트블용의 그 에너지 전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블 디바이스용에 사용될 수 있는 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연료로부터 전기와 열과 반응물들이 나오는데, 연료전지는 전기 반, 열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용도를 이렇게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출력을 보면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른 그 발전에 관련되어서 기술을 비교를 해본 일본 자료가 있을 때 소라셀이나 마이크로 가스터빈, 일반적인 큰 그 가스터빈과 연료전지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 디렉트 메탄올 퓨얼셀은 현재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그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얼셀이나 포스포레 시더 퓨얼셀, 몰텍 카보네이트 퓨얼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순으로 발전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 전기적인 발전 효율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출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대형 발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또 높은 부분이 물론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자동차용이나 가정용이나 휴대기기용은 100도씨 미만의 저온용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100kW 미만의 출력이 요구가 되겠고, 이와 같은 적은 부분에서는 여기와 같이 100kW 미만의 부분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PMFC와 DMFC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장은 이제 튜펑에서 2001년도에 그 자료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자료인데요. Calculated Annual Growth Rate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30-40% 이상이 될 것이다. 현재 2000년도에 한 3천억 원 이상의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2005년도에는 이제 20억 불이면 한 2조 정도의 그 시장이 형성되고, 2010년도에는 100억 불 시장, 약 10조 이상의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만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용이나 발전용이나 이동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동형의 주 부분은 이제 아마 메탄올, 수소의 그 저장 매체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면 메탄올이 더 대안이기 때문에 이동형은 이제 디렉트 메탄올 퓨얼셀이 이제 메이저가 되겠고, 발전용의 경우 여기는 이제 분산형 3kW든 10kW든 이와 같은 그 소규모 분산 전원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면 200kW나 1MW급의 발전용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고분자형 연료전지를 포함해서 발전용 부분이 2005년도에는 약 킬로와트당 500불 이하로서 얻어지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2010년도에 약 한 70%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kW 시스템이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론을 하고 받아들여갑니다. 자동차 쪽에서 보신다면 이제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의 퓨얼셀 비클에 대한 그 가격 타겟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 50만 대를 생산한다면은 325불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04년까지의 목표가 125불이고 2008년 목표가 45불인데 이와 같은 45불 정도가 맞춰져야만 시장이 이렇게 태동이 되고 형성이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장이라는 것은 정부의 그 환경관리 정책이 점점 강화되어야만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고 또한 그 소비자들의 그 시장 니즈가 신기술과 신제품에 딱 들어맞는 애플리케이션이 또다시 요구가 되어야 되면 가격적인 그 성장이 되려고 하면 이제 가격도 킬로와트당 500불 미만으로서 이제 떨어져야 되면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도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이와 같은 과정이 성립이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전망한 자료를 보면 훨씬 더 비관적으로 잡아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1,8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이 좀 안 되는 시장으로 앞서 2010년도에 뷰컴의 경우에는 10조 시장을 바라보았는데 노무라의 경우에는 2010년도 경에도 약 한 2조 정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어플라이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데에서는 펀딩을 좀 해가지고 한 10배 정도의 시장을 늘어보고 있습니다. 휴대용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연료전지 시장을 35조 규모로 이렇게 잡아놓은 걸 보면은 아직도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 전망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스택이라고 했을 때 스택의 그 3대 구성 요소를 보면은 조그마한 타이타늄 바이폴라 플레이트로 만들어 놓은 스택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가운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부분과 촉매청, 양극청과 음극청이 이제 앞뒤로 이제 발라져 있으면 이게 3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그 ABA를 바이폴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연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얻어지는 그 열이라든지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통해서 접촉을 시키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가지는 전지가 만들어진다. 현재 원재료에 대한 것을 보시면은 이제 백금이나 PT 루테늄의 촉매를 사용하는데 그람당 한 48불 정도 이상이 지금 이제 소요가 되고 있고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뒷봉사의 내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량 구매를 했을 경우에 제곱미터당 한 250불 정도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폴라 그래파이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25라는 데이터를 좀 수립을 하면은 좀 더 싸게 가공비를 포함해서 낮게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1와트급을 만드는 데는 약 한 8불 정도가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20% 정도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은 와트당 한 10불 수준의 DLFC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어브리킹 타입으로서 이제 기준으로 되는데 앞서 삼성에서 이야기한 한 13,000원 정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이고 현재 고용량 전원에 대한 수요는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W에서 50W급이 필요로 하는데 기존보다도 용량이 한 3배 되는 것을 만들어주면 한 400불에 사겠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현재 1W에 한 10불이면 20W면은 200불이면 만들 수가 있는데 400불에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많이 필요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에너지 용량이 점점 가장 커지는데 이와 같은 추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연료전지다. 특히 디렉터 메탄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6,000Wh/kg의 에너지 메탄올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꾸몄을 때도 한 1,000Wh/kg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그 리튬 이온의 경우가 한 200Wh/kg인데 5배 또는 이제 최소한 한 3배 정도의 가볍고 또 부피가 작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2차 전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고 자동차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수소용 연료 전지의 경우에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스페시픽 에너지나 덴시티나 파워 같은 것이 상당히 발전용이기 때문에 연료 전지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은 이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소시엄이라는 부분에 2005년도 타겟을 이미 다 비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 부분이 현재 2,000불 이상이 소요가 되어 있고 타겟은 아까 500불 미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45불까지 이게 낮춰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고 작동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작동 온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밀셀의 오퍼레이션은 연료의 이용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그 작동을 시킬 때는 0.7V 이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메탄올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탄올 연료전지는 이제 메탄올하고 물하고 1대1로 썼던 상태에서 공급을 해주면은 이산화탄소로 촉매에서 직접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스토이키오메트리를 보시면은 이제 메탄올 한 분자에 산소 1.5분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가 나오고 물이 두 분자가 나오는 이와 같은 반응식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전자가 6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이 촉매 반응이지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수소는 전자가 2개밖에 나오지 않는 단분자 반응이기 때문에 촉매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고 효율도 높은데 메탄올의 경우에는 전자가 6개가 컨버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재는 이제 메탄올하고 물을 섞어서 촉매층을 통과시키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전기가 나오고 열도 나오는데 에너지 덴시티가 상대적으로 아까 1000Wh/kg까지 가능하다.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대충 만들어 보면 100W급에서 300Wh/kg 정도 수준까지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연료를 다 끼우는 카트리지 타입인 경우에 리필이 상당히 간편하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연료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환경 친화적인 어떤 발전 시스템이 될 것이다. 10W짜리로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와 메탄올 연료전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제 최대 출력 성능은 산소를 사용하느냐, 이제 공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가압 조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대충 제곱센치당 한 1.2W 정도, 메탄올의 경우에는 한 0.3W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스택 자체의 성능이 이제 수소에 비해서 메탄올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나 에너지 저장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메탄올 자체는 액체이기 때문에 약 한 6,000Wh/kg에 5,000Wh/L의 에너지 저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의 경우에 약 한 1,100Wh/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에너지 저장력이 5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꾸몄을 때 Wh/L나 Wh/kg을 계산을 해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디렉트 메탄올 퓨어셀, 이 포트블 퓨어셀로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택의 평균 성능은 한 350mW 수준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시스템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브리딩 타입의 경우 아까 삼성에서 나온 것이 36mW/제곱센치였는데 그 정도 성능이면 일단 성능면에서는 산업화 진출이 이제 가능한 초기 단계가 되겠고 메탄올뿐만 아니라 메탄올도 연료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메탄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또 성능이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탄올 연료전지의 성능이 확대가 되고 높아지면 향후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메탄올보다 메탄올도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타겟을 하고 있는 그 단기적인 타겟이 일단 600Wh/kg이나 600Wh/L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 용량이 리튬이온 전지의 한 3배 정도가 된다. 200Wh/kg 정도가 이제 리튬이온이기 때문에 3배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연료전지 쪽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이제 아까 수소 부분이나 메탄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메탄올이 그 음극에서 양극으로 셀링에 의해서 이제 전파되는 트랜스퍼가 되는 이제 메탄올 크로스오버를 막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멤브레인 부분에서 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에 있는 그 수소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연결한다면 이제 촉매 부분에서는 CO 토론런트 저급 촉매와 함께 퍼포먼스가 높고 또 활성이 높아가지고 백업 자체를 이제 조금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격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물소개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실질적인 그 운용 조건에서 수소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드라이아웃이나 또는 그 메탄올의 경우에도 플라딩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연료에 있어서는 이제 크로스오버 부분을 메탄올에서 이제 멤브레인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시스템에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전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스태킹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컨트롤 부분에는 이제 열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할 것이고 발생되는 이제 물이나 CO2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실제적인 그 단위적이나 그 스택의 경우에 로드 레벨링을 보면은 이 전류를 많이 뽑았으면은 저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정한 저압으로서 유지를 해주려고 하면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붙어야만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격이 2,000원 이상이지만 2010년까지 이 DMFC로 킬로와트당 한 300불 정도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연료전지에 보급하는 저장소에서부터 이것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급과 조절부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펌프라든지 센서가 들어서 메탄올의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이런 전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서 선압을 시킨다든지 또는 AC로서 바꾼다든지 남는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서 이제 꾸며줘야 될 것이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그 삼성에서 이야기한 휴대폰 부분이나 노트 부분에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면 우리 쪽은 이제 좀 더 큰 TV나 캠코더 청소기 이런 부분에 도입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라드와 같은 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2.5kW 조금 더 큰 부분을 자동차용으로 타겟으로 해서 디렉트 메탄올 퓨어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외 연구 동향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DMFC를 세상에 많이 이제 공부를 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맨해튼 사이언티픽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98년도에 핸드폰용 기존의 그 리튬이온 전지보다 10배 더 오래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도 상용화 목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001년도부터 계속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뱅크라프트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토로라는 98년부터 연구를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하고 공동 연구를 해봤는데 비슷한 개념의 배터리 차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2005년도 정도를 이제 1차적인 상용화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DC-DC 컨버터가 되겠고 이쪽 부분이 이제 디렉트 메탄올 퓨어셀 부분이 되겠습니다. PDA에 연결해서 일화적급을 구현을 해봤고 원래 연료전지라는 것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나사의 한 연구기관이 JPL 칼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91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 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디렉트 메탄올 퓨어셀 코퍼레이션과 디렉트 에탄올 퓨어셀 코퍼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스피노프 회사가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비밀로 고쳐져서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웹에 이제 볼 수 있는 셀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접촉을 시킨 스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은 모토로라와 공동개발을 98년 이혼을 했지만 그 이전 9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 현재 여기에 연구 책임자는 이제 미케이컬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라는 회사의 CTO로 옮겨가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면 이제 80와트 스택급이라든지 좀 전에 모토로라하고 공동 개발한 에어브리딩 타입의 0.1와트급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JPL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과 함께 또 다른 내셔널랩이 이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SRI 내셔널랩이 되겠습니다. 그 SRI에서 이제 분산한 회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오랫동안 DNFC를 연구를 했는데 2000년도에 폴리큐어러와 같은 이제 핸드폰용에 직접 부착시킨 2와트급 DNFC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는 50와트급 노트북 DNFC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도를 이제 상용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쪽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로스알라모스 내셔널랩에서 LTI로 CTO로 영입된 심슨 가스필드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LTI의 마이크로 퓨어쉘은 지난번에 이제 신문에도 알코올로 작동되는 컴퓨터라고 했듯이 PDA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노트북까지 실전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상업화 목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듀폰사가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도시바 쪽에서 이제 지난 1월 달에 DNFC로 구동되는 다음과 같은 PDA를 시연을 했고 전체 한 8와트급이 되면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를 상용화 시점으로서 잡고 있습니다. 카시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디렉트 메탄올 퓨어셀이라기보다는 내질기를 통한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2004년도를 상업화를 목표로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의 AC의 경우에는 이제 카본 나노호원을 백급 촉매 스포트를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제 한 30% 정도 시스템이 효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윤리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제 연료전지 전문연구소로 오랫동안 연료전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DFC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2와트에서 650와트까지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좀 큰 2.5kW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퓨어셀은 알카라인 퓨어셀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웹사이트 상에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아직도 사이즈가 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있지만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스마트 퓨어셀도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독일의 하노바 퓨어셀에서 발표가 되었던 프라운호프의 DNFC 시스템은 이와 같은 스택과 메탄올 저장소를 내장을 해가지고 캠컵에 직접 장착을 해서 본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이고 수소 쪽으로는 20와트급 DNFC를 이제 개발을 한 부분이 이제 프라운호프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키스트 부분이 이제 이와 같은 소형의 DNFC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삼성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핸드폰용으로 이제 개발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30와트 스택을 이제 만들어 왔고, 과거에 180와트 스택을 좀 더 작게 만든 150와트 36셀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와 같이 이제 DC-DC 컨버터를 포함한 시스템에다가 넣어서 업소용 청소기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LG화학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료전지의 특히 DMFC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 타겟은 지금 이제 100W급을 지금 해서 소형을 이런 부분을 이제 타겟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로드맵은 앞서 설명한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상원 에어브리딩 타입의 DMFC나 80도씨 이상의 고온 연료 전지로서 2010년도 정도에 현재보다는 한 3배 정도, 지금 일단 30, 40 정도인데 한 3배 정도를 타겟해서 사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Wkg을 로드맵 상에서의 목표를 놓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배터리 충전기나 노트북 PC용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큰 것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분리판이나 컨버터, 휴대용 패키징 등에 대한 기술들도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 상에서 잡고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료전지 현황은 이제 LG, 삼성, SK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세티, 기아, 캐스터 이런 퓨얼셀 파워 발표를 해주시고, 와우텍 이런 등 이제 소형 연료전지로 DMF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DMFC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단점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력이 높기 때문에 또는 에미션이 적다, 또 상온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발전율도 높고 소형화가 가능하며 연료로 수소 또는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소음도 없다는 이런 장점에다가 기술적인 백수를 통해서 간다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가지고 2008년경에는 아마 급속한 시장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격을 물론 낮추는 부분이 되겠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릴라이빌리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파워 덴시티를 어떻게 3배까지 더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소재 연구 부분과 함께 시스템 개발까지 공동으로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하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기에 연료전지 산업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